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장인데, 사실 이제 주말간에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좀 이제 호재성 재료들도 좀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 좀 상승폭을 좀 이어가길 좀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시장일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는 좋은 종목, 탄탄한 종목들에 계속 집중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실적주들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제 오늘 제가 한마디로는 이제 기저효과가 큰 자동차 부품주 집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종목들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부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이제 기저효과가 훨씬 더 큰 상황이에요. 지난해 뭐 5월달 이럴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아예 셧다운도 되고 이제 부품 공급에 좀 차질이 좀 많이 생겼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는 올해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2분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이제 실적 탄탄하고 기저효과까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일단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도 이제 시장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종목들도 좀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난 이제 상황인데, 우선은 그 중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 첫 번째 대동이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 업체가 이제 판매 매출 비중 중에서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이 해외 쪽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미국에서도 이런 집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 이런 그 시민들이 훨씬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동의 농기계가 해외 쪽에, 특히나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종업계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 시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도 한 플러스권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동이라는 종목은 이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북미 쪽에 이런 수출이 좀 지속되는 한 이 지수의 주가의 상승 흐름들은 당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그 대동도 그렇고 화신도 그 두 글자 종목인데, 화신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편입 이후로 좀 크게 빠지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화신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인데, 이제 차체 샤시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 실적도 최근에 증가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해외 법인 쪽도 실적이 크게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에서 좀 미국 쪽 투자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그 미국 쪽에 법인을 두고 있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 쪽 투자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상 선반영된 종목들은 이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렇게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반영된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이런 미국 쪽 법인에 대한 실적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품주들 내에서 또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금융캐피탈이라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그 자동차 대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편입했던 포인트가 우리금융 지주에서 우리금융캐피탈의 이제 지분을 100% 인수하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지분들은 실제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줄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금융 지주에서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이제 100%까지 이제 지분 확보해서 이제 아예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나오게 하려면은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좀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고 실제로 이제 좀 시장이 불안불안할 때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전한 좀 성향을 좀 띠기 때문에 그러한 좀 대안으로서는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캐피탈도 이제 지분 100% 이제 공개 인수까지 진행하면 좀 주가 상승은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좀 편입했던 게 이제 진성 TC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편입했던 게 역시나 뭐 실적이었죠. 실적도 탄탄하고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뭐 한 2년, 3년 정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건설 장비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진성 TC도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을 뭐 강하게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뭐 시장에서 조금 시장이 좀 주춤거리다 보니까 다소 눌리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역시나 좀 접근해보기는 아직까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C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 오늘도 이제 새로운 종목 한번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종목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11,300원입니다. 11,300원에 매수 편입하겠고요. 종목명은 PHA라고 하는 회사예요. 사실 이 업체는 최근에 사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시기에는 평화전공이라는 회사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화전공에서 최근에 사명을 좀 변경한 회사인데 오늘 PHA라는 종목, 자동차 부품주고 이 종목을 한번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으로 제가 이제 편입을 하는지 자료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PHA라는 회사고요. 이제 사업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 자동차 역시나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런 도어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닫고 할 때 이제 당연히 여기에 이제 도어 락이 필요하겠죠. 그 잠겨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어 락이 필요한데 뭐 이런 도어 락이라든지 아니면 후드 앞쪽에 이제 후드 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동차 부품들을 전반적으로 사실 이것뿐만 되게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로 뭐 현대나 기아차에 당연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외국계 업체들한테도 이제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어떤 모멘텀들을 볼 수가 있냐? 역시나 이거죠. 미국에 이제 이번에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현대차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8조 원 정도 이제 미국에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PHA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냐면 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엔진 같은 경우는 원래 앞부분에 이제 있었었는데 전기차라고 하면 엔진이 이제 하단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자동차 차체 하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앞 공간이 비게 됩니다. 앞 공간이 비게 돼서 여기도 뒤에 이제 트렁크처럼 앞에 이제 프렁크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도 이런 기존의 트렁크에 들어가던 부품들이 이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모델을 지금 점점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이 업체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전기차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 법인 쪽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올해 해외 법인의 실적 개선이 좀 큰 폭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올해 1분기에 벌써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0%가 넘어가는 이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도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쪽도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2분기에는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이 2분기의 기저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점점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 나온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게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 전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부품주지만 접근해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PBR이 아직까지 0.37 정도로 좀 유지가 돼 있고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PBR 자산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때 한번 좀 크게 줄어들었다가 보시면 올해는 300억대, 내년에는 한 400억대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실적 성장 역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한번 돌아가서 질문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어제죠. 예, 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투자 관련 종목들도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며칠, 몇 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량용 반도체 칩이 모자라 가지고 울산 공장, 그렇죠. 군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리스크는 없는지 좀. 이미 자동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지금 생산량은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생산량 차질이 생기는 것들은 어느 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었다라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해는 워낙 또 생산량이 아예 그냥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번 연도에 이 반도체 좀 부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저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크게 그 부분이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실적 2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12,2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1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